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HMV 세이프티 아이즈의 발표자 이민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류한철 교수님과 함께 드론 그리고 딥러닝 기반 실종자 탐지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수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고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올해 6월 17일 홍천강에서 실종된 10대가 수색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총 4명의 학생, 총 4명의 학생이 물결에 휩쓸리면서 실종이 됐었지만 한 명은 스스로 나오고 2명은 인근 주민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 명은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구조 과정은 잠수부와 구명보트를 동반한 여러 사람의 합동 구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발견되지 못해 사망한 점, 그 수색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계 탐지 드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존 드론 기반 탐색 기술은 산악 중심의 그 드론 탐색 기술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면 환경의 정확도가 저하되었기에 사용되지 못했으나 저희는 수계, 특화형 인명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인명 구조 그리고 인명 탐색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으로 총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위험 판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드론 영상 기반 인체 탐지 및 수역 관계 분석을 위한 실시간 위험 상황 판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기술 2가지를 결합하게 되었고요. 이 2가지는 욜로 11 그리고 세그포머 모델을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2가지 중 세그포머는 꽤나 무거운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경량형 AI를 구현하는데 꽤나 중점 미션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산악이나 수계나 이런 환경에서 GPU가 있는 PC 혹은 워크스테이션 같은 고사양의 노트북 혹은 PC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GPU가 없는 현장에서도 실행 가능한 경량형 AI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는 인물들이 얼마나 쉽게 보고 그리고 인지하기 쉽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패스트 API, 리액트, 일렉트론 구조를 결합한 완전한 실시간 탐색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AI 모델은 욜로 11과 세그포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욜로 11은 사람 그리고 인체, 객체 탐지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요. 세그포머는 수역 영역 분리, 즉 수계,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이 있는 곳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융합하고 최적화하는 데 그 목표는 위험도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 이 2가지를 위험도 분류로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 사용되어야 하기에 ONNX 런타임을 이용해서 GPU 없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접근 개념으로 좀 융합 인식을 볼 수 있는데요. 욜로나 이 세그포머 둘 다 상황 인식형 AI, 즉 단순하게 객체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객체나 객체 사이 혹은 배경과 객체 이 2가지의 맥락을 파악해서 추론하는 모델이기에 현재 세그포머와 욜로 11 이 2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강한 확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공개 데이터는 조도나 환경 변화에 한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한 데이터가 있고요. 이외에 인터넷 크롤링을 통해서 바다나 요트 혹은 수영장 같은 데이터들을 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에는 환경이 종류별로 있고 그중 대다수는 맑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12,000장 정도 구비가 되었고 영상은
비디오 정도 구비가 되었지만 저희는 이미지를 주로 출원하기 때문에 영상은 제외하고 이미지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수계를 탐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이슨 파일 혹은 마스크로 나오는 PNG 파일로 나오는 마스크 라벨링을 진행하였고요. 그렇게 하여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4K의 데이터들도 많았고 그 외에 화질이 너무 저하되는 데이터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는 감마 보정, 그리고 노이즈 제거, 그리고 색상 정규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이즈 제거는 화질 저하 때문도 있었고요. 색상 정교화는 좀 흐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뿌옇게 나온다든지 하는 이미지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데이터 증강들을 이루었는데요. 이 데이터 증강은 데이터가 단순히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랜덤 크롭이나 로테이션, 그리고 블러 처리, 플립 등을 적용하여서 데이터 증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욜로 11 모델의 정확도는 F1 스코어는 0.9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즉 4K 이미지 내에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나오더라도 잘 찾아내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세그포머 모델의 학습 결과는 0.91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사나 그림자 같은 변수가 있더라도 이 시각적 요소를 세밀하게 구분하여서 기존에 있던 CNN 세그멘테이션 모델보다는 조도 변화에 강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했냐라고 어떻게 융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텐데 이 욜로 11의 사람 좌표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세그포머의 수영 마스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교차점을 구하게 되고요. 이 교차되는 경고, 즉 사람이 물에 빠졌다 혹은 사람이 꽤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로 ONNX 런타임을 사용한 점인데요. ONNX 런타임을 사용함으로써 세그포머나 욜로 11 같은 모델들을 GPU가 없는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실시간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화 시킨 화면인데요. 수계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입력은 드론 또는 CCTV 영상 스트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은 API 서버, FSD API 서버에서 저희가 만든 욜로 그리고 세그포머 모델들이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여기 밑에 보이는 사진에서 검은색 화면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위험 부위, 수계 지역이 오버레이된 부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부분을 박스를 그려서 어디에 있다 등등 문제점 혹은 위기 상황이라는 토픽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 구성을 조금 공부를 하고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이 백엔드 구성은 비동기 고성능 서버로 패스트 API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패스트 API는 비동기 구조를 사용해서 실시간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모델 추론 API나 경보 데이터 전송, 로그 저장 등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HTTP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는 AI 모델들, 파이썬으로 작동하는 AI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파이썬과 가장 호환성이 좋은 베스트 API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 엔드 및 UI 구성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오버레이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미지 상단에 빨간색 네모 두 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저 두 개가 사람의
이미지를 넣어 놓은 거고요. 인체 사진 2개를 넣어 놨을 때 이렇게 사람을 디텍팅하고 수계 부위를 오버레이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이 통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조자나 혹은 소방관 분들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일렉트론으로 통합해서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깔려있지 않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 어떤 시스템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렉트론으로 감싸서 제공을 하게 됐고요. 이로써 얻는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실행에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없더라도 그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4가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욜로 11과 세그포물을 결합해서 객체와 영역을 동시에 탐지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현하게 되었고요. GPU가 없는 곳에서, 즉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링 기반 슬라이딩 윈도우 탐지를 통해서 고해상도 정확도를 향상시켰는데, 이는 4K 영상이나 혹은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사용할 때 이 한 번에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만큼의 추론 속도가 오래 걸리니 조금씩 잘라서 그 자른 만큼의 이미지 데이터만 넣고 추론 값을 받는 이런 식의 타일, 즉 이런 타일만큼의 추론을 하고 그 다음 타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통합 플랫폼을 구현했다라는 것이 저희 메인 주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이나 모델 사용에 있어서 꽤나 높은 정확도를 받을 수 있었고요. 특히 ONNX 런타임을 사용하여서 경량화를 달성했음에도 꽤나 높은 정확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8에서 12프레임 FPS, 28에서 32 FPS, 물론 GPU를 사용했을 때 실시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프레임이 나오지만 CPU에서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써 GPU 의존도 제거를 통해 하드웨어 비용은 꽤나 많이, 약 6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시간 경보나 로그 처리 지연도 평균 120ms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구조 효율 향상에 있습니다. 최근 7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 7명 정도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나 익수 등 추계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효율 증대 및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에서도 꽤나 좋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PU나 GPU가 없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즉시 운영 가능하고, 수계 탐지뿐만 아니라 해안선이나 도시 재난 등으로 확장 가능하기도 하며, 그리고 IoT 센서 추후에 다중 드론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공공 안정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꽤나 많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한계는 이 2가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야간 환경 탐지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강가나 바닷가는 너무 어둡다는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 자체에 사람이 담기지 않고 수계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야간 탐지 필요성의 강조가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드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향으로 이 2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팀원들은 다중 드론 협업 탐색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드론쇼 많이들 떠오르죠. 드론쇼처럼 프로그래밍된 드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고 그 탐색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구조 기반 API 연동으로 자동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냥 드론만 돌아다니고 문제가 생길 시에 119에 전화가 되는 혹은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관제 대시보드가 있다면 관리자 한 명이 여러 개의 드론 혹은 여러 지역,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단순히 영상 분석이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AI 기반의 구조 동반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HMV 세이프티아이의 이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드론이어야 되나요? 드론, 헬기나 여러 다른 날아다니는 매체들을 보았을 때 사람이 직접 타고 있거나 그 외에 뭐 수중 드론 혹은 그 날개가 달려 있는 쿼드 헬기가 아닌 그냥 고정식 헬기라고 본다면 그 것들에 비해서 속도 조절이나 이동이 간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급회전, 급 조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거 드론 말고의 더 나은 매체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고정된 이미지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결과는 고정된 이미지를 쓰시는 거잖아요. 스트리밍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영상을 사용할 시에 FPS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드론 사진을 보면은 50m 상공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꼭 실시간성이 아니어도 여기서 50m 상공에서 찍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제 상공에서 실종자를 탐색할 때 드론을 실시간 날리면서 촬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여부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찰칵해서 하나의 그 고정된 영상으로 탐지가 해서 간다라는 건가요? 영상을 그 PC 쪽에 영상을 보내서 드론이 카메라를 찍고 이 카메라가 PC로 들어오면은 PC에서 추론을 다 돌린 다음에 몇 시에 위험 상황이 있었다라고 사용자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 과정은 추론까지 시간은 정확히 재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까 야간에는 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밤에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어떤 뭐 조도나 이런 기준에 이 정도 이상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뭐 계곡물이 불어서 뭐 하천에서 그런 사고 난다 그러면은 아마 비가 올 확률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드론이 비 올 때나 띄울 수 있는 그런 뭐 좀 그런 종류의 드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봤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방수 드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잘 날아다니고 그 외에 아까 조도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조도 제로에서부터 100%까지를 봤을 때 조로 30%까지는 정확히 잘 나오는 모습인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랜덤성이 생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 본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쪽에서도 하나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라는 식으로 제목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가셨어. 근데 그쪽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강 다리 있죠. 한강 다리에 보면은 다리 교각에 약간 문제점 있는 데들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거기서 그걸 촬영해 갖고 온 데이터 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론의 활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드론을 여기다 얘기하셨을까? 그냥 이미지 프로세싱 하신 건데 그냥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하고 제목하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론을 활용한 거는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이미지 추론뿐이지만 드론을 활용한다면 수계 탐지를 통해서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즉 인명 구조 드론봇의 목표를 맞추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계가 있는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냥 이미지를 넣은 건가요? 예, 제가 사람 직접 탐지하기 넣은 위해서?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사진 찍을 당시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 얼굴이 보여서 얼굴을 탐지하는 건지, 왜냐면 우리가 실종자를 탐색했을 때 실종자가 꼭 얼굴을 내밀고 있는 법은 없잖아요. 이미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 몸이 떠 있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고려 사항은 했는지 탐지할 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욜로 학습을 시작할 때 사람이 뒤로 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떠 있을 수도 있고 머리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 객체를 3D로 만들어서 이걸 360도 돌린 이미지를 전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떠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아니면 쓰러져 있거나 하는 상황 모두 추론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그럼에도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망이니까. 실제로 근데 가보면은 그 수해 현장에 가서 그 좀 이런 말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제 그 인명을 보면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사람이 아니고 좀 엄청 커요. 실제로 가면. 그래서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금 그 추론이 그 정의를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니지 싶습니다. 사람이 물에 익사되어서 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론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떠다니는 사람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